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2023년 이번 연도의 대폭락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이며 우리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때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야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올인해야 될지 간단한 이야기까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최근 경제 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거 아시죠? 2020년도 때 3월 달 팬데믹 선언이 나왔죠. 모르는 질병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사람들도 경제도 멈췄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곳곳에 말초부터 우리 몸의 끝부분부터 괴사하기 시작하죠. 그런 괴사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든 혈액순환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경제에 혈액순환을 다시 시키고자 엄청난 돈을 많이 풀어냈죠. 실제 이 행위는 뭐냐면 우리 몸에 수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를 밀어 넣었고요. 강제로 우리 몸에 피가 돌 수 있도록 유도해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장 우리 몸이 괴사하는 것 자체는 막았어요. 경제 시장이 살아나는 것, 죽지 않고 강제로 살려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너무나도 많이 풀렸던 돈 때문인데요. 통화 발행량, 역자상 미국이 발행했던 통화량의 4분의 1 정도, 20% 이상 지금 이제 돈이 풀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과도한 돈의 풀림은 우리의 몸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의 4분의 1을 우리 몸에 더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생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니 화폐가 많이 풀린 거잖아요. 그죠? 화폐가 많이 풀리면 돈이 많은 만큼 물건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즉,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원에 사 먹을 수 있었던 과자가 이제는 120원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대략 20% 정도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급속도로 생기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문제라는 게 인식되게 되면서 미국 정부에서는 빠르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다시 흡수하는 걸 시작한 거죠. 돈의 갑작스런 이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돈을 빠르게 회수하고 테이퍼링, 양적 긴축,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을 빠르게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빠르게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겼죠. 돈을 급격하게 너무 빨리 빨아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망해가는 기업들도 생기고요. 특히나 이 미국의 은행들의 시스템적 문제가 생겨나게 됐죠. 이 시스템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을 때는요. 기업들이 실적을 잘 냈습니다. 실제 개인들한테 돈을 풀어주기 시작했고 이 개인에게 풀어준 돈은 결국 누구한테 가서 고이겠습니까? 결국 기업들에게 가서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머물게 되겠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나 돈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들은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선순환되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재투자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도 과도하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화폐를 흡수하기 시작했고 테이퍼링 양적 긴축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돈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누가 봐도 여러분들 경제학을 기본만 본 사람도 알 수 있죠. 뭡니까? 경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풀었던 돈을 싹 다 빨아들이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경제 상황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때 돈을 벌어들였던 기업들 혹은 부자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했고요.
그 돈들이 그냥 은행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이거 뭐 복잡하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안에 돈을 맡기는 사람은 많아요. 돈을 한 매일매일 막 100억씩 맡겨요. 100억씩 맡기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한테 그래서 100억의 수수료 2%를 예금 이자로 받아간다고 봅시다. 근데 돈을 이 실리콘밸리 은행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100억을 가지고 남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3%에 빌려준다고 하면 1% 정도의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1억 정도의 매년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은행의 핵심 구조인데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100억을 매일매일 100억씩 은행에 예금은 맡겨지는데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을 왜 안 빌려갈까요? 사업을 안 하고 싶으니까. 왜 안 하고 싶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당장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누가 대출을 때려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을 합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빌려줄 곳이 없는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했고요. 그 가장 첫 번째가 실리콘밸리 은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파산한 은행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이 파산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입구만 보셔도 여러 휘황찬란하죠. 기존의 은행들보다 부자들의 은행이라고 합니다. 이 부자들의 은행이 또 문제가 뭘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때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고요. 돈을 벌어들인 자금을 안 쓴다고요.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은행에 넣어놔요. 근데 이 은행에서 또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부자들의 은행이 망하는 겁니다. 돈은 많지만 보유량은 많지만 돈이 순환되지 않게 되면서 그대로 이자만 내어주고 자신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대출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벌어진 긴축, 급격한 금리 인상과 동시에 일어나게 된 미국 시장의 금융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예요. 막 그 복잡하게 막 사람들이 막 떠드는데요. 그 복잡한 얘기들 다 보시기보다는 핵심만 알아도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요. 언제 해소가 될까요? 바로 해소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바로 해소될 리가 없어요. 왜? 애초에 물가라는 것이 안정되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부터 못해도 2년 정도의 시간은 보내줘야 우리가 원하는 2% 물가 상승률의 평균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큰 변동성 없이.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물가를 잡으려고 급속도로 금리 인상을 더 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또 물가가 올라갈까봐 걱정이고 금리를 더 올리자니 지금 은행이 파산할까봐 두려운 거고요. 지금 사실 시장에 가장 필요한 건요. 뭐 어떤 정책보다는요. 특별한 변화 없이 회복할 만한 시간입니다. 우리 몸도 한 번의 위기를 겪고 수술대에 올랐어요. 수술대에 올란 다음에 수술이 잘 되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은 회복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회복 중에 잘못해서 헛짓거리하거나 잘못해서 문제를 만들면 또 몸이 덧나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앞서 보셨던 미국의 시스템적 위기는요. 언젠간 한번 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기 저 은행들이요. 전략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비슷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죄다 망하거나 흡수돼야지 끝나는 싸움입니다. 언제든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후속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실제 이런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도 이도 저도 아닌 발언을 합니다. 이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연방준비위원회 FOMC 5월 의사록을 공개됐는데 몇몇 참석자들이 경제가 현재 전망대로 전개된다면 회의 이후 추가적인 정책 강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지금 이제 언급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뭐가 좀 괜찮아진다. 물가가 좀 괜찮아진다.
미국의 4월 CPI 지수가 4.9%고요. 더 최근 들어 더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2%대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목표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른 상황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반응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웃긴 부분은 뭐냐면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6월달 이후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시장의 이를 금리 인하의 신호 또는 추가 인상 배제로 해석하는 것을 경고했다고 의사록은 밝혔다. 언제든지 또다시 금리 인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했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해 보면 금리를 더 이상 인상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물가가 좀 괜찮으니까. 자, 그런데 금리를 평생 인상 안 시키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또 인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장이 알아야 해. 그러니까 앞뒤가 이상하죠, 그죠? 예. 앞에는 금리를 인상시킬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뒤에를 보면은 금리를 인상을 아예 안 시키진 않을 거야. 그래도 가능성은 남아 있어라고 정말 애매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애매한 대답을 했을까?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제에 필요한 건 시간이라고 설명드렸어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물가가 충분히 안정될 만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그것 때문에 유가 그 천연가스 폭등하면서 물가 상승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변수, 이 시간 동안, 이 회복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직 높은 물가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서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리 인상 여부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하나 더 기준을 세워보면 미국의 대선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곧 멀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024년도 11월 5일 날짜로 지금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나올 것 같고요.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대선 앞에 대선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패권 싸움 중이에요. 최근에는 어떤 짓도 했냐면 이 미국의 근간은 흔드는 짓을 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세계 통화로 추진한다라는 내용 보이시죠? 직접적으로 다양한 상품들, 특히나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보통 원유를 거래할 때는 무조건 이 달러로 거래한다라는 규칙이 있었는데요. 이 규칙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소수이긴 하지만 소량 물량이긴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이 전 세계 금융 경제가 한번 흔들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요. 어떻게든 자신의 화폐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자신의 달러 화폐를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달러를 선호하도록 만들어야겠죠.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안 본다는 인식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정확히 말해서 달러 가치를 올려주면 좋습니다. 강달러가 나오면 좋은 거죠. 그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최근입니다. 최근에도 최고가 찍고 내려왔었죠. 그죠? 이 달러 가치, 달러 지표, 달러 가치인데 이게 달러 지수예요. 달러 지수를 적정 수준 이상까지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달러 강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리를 올려야 돼요. 2022년 22년도 3월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큰 속도로 달러의 강세가 나왔던 것을 여러분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즉 금리 상승은 달러 가치의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은 달러 가치의 하락을 이야기하죠. 정말 물가가 모두 안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자신의 화폐가 무너지길 바라는 시점에 굳이 자신들의 화폐인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요, 다 같이 경제가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국가는요, 힘센 국가로 인식이 됩니다. 실제 대한민국은 어떤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못하죠. 근데 미국은 미국 연준 은행권 혼란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강행. 그죠? 굉장히 세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아,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마이너스 적자,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최악의 부동산 사건까지 터진 걸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3.5% 이래로 세 차례 연속적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라서 철저히 사실상 한국은 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를 보시면요. 벌써 한국의 금리보다 당연히 높아졌죠. 현재 미국의 금리는 몇 퍼센트대까지 올랐냐면 5.2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미쳤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높은 금리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은 그에 비해서 올리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건재함을 시장에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것이 금리 인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미중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이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고요. 이것을 확인시켜 줘야 미국이 잘 나가고 미국이 힘센 국가라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대선에서 유리하겠죠.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지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를 내리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보면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아직까지 물가가 안정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앞서 미국 대선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미중 갈등에서 미중 전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금리는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은행 위기는 시스템적 위기라서 언젠간 터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언젠가는 분명히 터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 파산 사건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금융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다 무너지기 직전인 은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해당 문제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에 잠시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은 금리를 낮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 금리가 낮아지면 안 돼요. 미국 정부 입장에선. 미국 정치도 그렇고 미국 경제, 미국 은행들 입장에서 금리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동결될 수는 있어도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뭘 표현하는 거겠습니까? 강달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미국 갈등에서 미국이 승리했거나 동시에 물가가 안정되면서도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승리해요. 이게 최고의 시나리오죠, 미국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과거에 러시아하고의 냉전 시대에 여러분들 40년 가까이 갔어요. 이게 빠르게 해결되겠습니까? 빠르게 해결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시도한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보다 당장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금리 인하가 지금 인상이 아닌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 나오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를 인하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실제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에 우리는 특히나 2023년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는 주기적인 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실적 발표 시기입니다. 보통 1분기의 실적 발표는 4월달, 5월달에 하고요. 2분기 실적 발표는 지금 7월달, 8월달에 하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는 바로 10월달, 11월달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은 거의 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은 7월, 6월달, 7월까지는 대세 상승을 날리지만 지금 2분기부터 실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실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은행들의 파산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 시스템적 위기가 불거지면 한 번 더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편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인을 보내면 그만큼 경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핵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돌발적으로 나오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 저는 최소 현금 50% 이상을 챙기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80% 이상까지 현금을 보유할 생각입니다. 사실 현금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는 손실을 보지도 않고 수익을 보지도 않겠다고 관망하겠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다시 매수 진입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투자를 보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해당 시기에 맞춰서 현금 비중을 한 20-30%까지 먼저 올려두시고요. 한 7월 말에서 8월 달쯤으로 돼가면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인이 나오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실제 금리 인하 사인이 나오면서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나오는 저점이 최고 저점입니다. 현금 만 원에 넣으셨다가 그거는 저점에서 정말 좋은 종목 아무거나 잡아도 수익을 날 수 있겠죠. 저는 근데 아무거나 잡는 것보다는 우리 2차전지 관련 종목 요즘 좋은데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싸서 못 사는 2차전지 관련 종목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30% 40% 하락한다면 안 사실 겁니까? 사셔야겠죠. 그런 종목들. 시장 급락 타이밍에 맞춰서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겠지만 가능성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제대로 알고 시장의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오늘 영상은 쉽고 여러분들께 이해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해 봤는데요. 어떻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상세한 이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앞으로의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00%다 맞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좀 각색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제가 이런 시장 분석을 해 나가면서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는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점 자리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항상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고요. 직전 하락도 피했죠. 심지어는. 그리고 이제 슬슬 주식을 다시 주머 담아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점 자리와 주식을 팔아야 될 때와 주식을 사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다면 더욱더 훌륭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이런 흐름들을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 주기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어플리케이션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AI 자료집들 그리고 2차전지 자료집들 지금 6월달 7월달 대세 상승이 나올 뻔한 타이밍의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정보 자료들을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 1일 추천주,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 무료 다양한 아니죠. 아침 시황,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자료들을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AI 자료집이나 2차전지 자료집 같은 경우에도 가장 대표적이죠. 해당 무료 정보들을 무료로 매일매일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은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해서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이죠. 여기에 접속하시거나 혹은 앱스토어라고 해서 아이폰 사용자분들이 다운로드 받는 곳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고요. 제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처음 무료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 설치를 할 수 있으세요. 무료 설치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열기 버튼이 2, 3분 뒤에 나오는데요. 열기 버튼이 나오면 바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한가릴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이죠.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1일 무료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시장에서 이런 급등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올라가는 종목들도 그리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승률 80% 이상의 확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종목별로 많게는 5에서 크게는 50포인트, 100포인트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80포인트 이상 확률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욕심 없이 한 내가 3에서 5% 정도 수익을 노려보신다고 하면 정말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단타 치고 싶으신 분들이 일일이 차트 돌려보시는 것 제가 대신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전 시황입니다. 아침 시황인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주식을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를 구분지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지금 현재 자료입니다. 주식의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이유 그리고 주요 지표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리고 전일장 상승 종목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 그리고 결국엔 내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상세하게 적어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아침에 시간 들여가지고 정보를 모으셔야 되는 걸 제가 대신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에 이걸 10분으로 단축해서 결과만 볼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요한 자료는 급등 추천주에 접속하셔서 두 번째 공지글에 보이시는 AI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자료집 제일 중요한 건 AI 자료집이에요. 지금 이 AI 자료집 벌써 요즘에 C랩부터 시작해서 종목들 막 터져 나오고 있죠. MDS테크, C랩 최근에 여러분들 주가 급등 나온 거 보셨죠? 저점 대비해서 벌써 이런 종목도 움직이면서 50% 파동 나왔습니다. C랩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 저점 대비해서 60%, 70% 파동 나왔죠. 이런 종목들을 미리 저는 6월 9일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움직이지 않은 AI 자료집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 자료집 반드시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무료 자료집들을 100% 무료로 상한가릴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일매일 업로드해 드리고 있고요.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가장 크게 문제가 뭐죠?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하죠.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실제 회원가입 버튼 들어가 보시면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여러분께서 로그인하라고 나오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오실 건데요. 로그인하시려고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콘텐츠들 중에서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회원가입 버튼 아래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바로 로그인 아이디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개인정보 약관동이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가입 버튼을 순차적으로 클릭하시면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메일 주소는 각자 사용하시는 각자 내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골뱅이 네이버.com을 적으세요. naver.com 적으시고 요게 골뱅이.com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쉽게 1, 2, 3, 4, 5, 6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성함인데 성함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감귤 뭐 이런 거 적으셔도 됩니다. 뭐 아마 중복만 안 되면 다 괜찮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적으시면 아이디 만들어지고요. 아이디 만들고 접속하셔서 100% 무료로 다양한 정보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핸드폰 번호 들어가는 칸 없죠? 여러분들께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가장 쉽고 빠르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까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다 보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렇게 퀄리티 높고 확률 높고 괜찮은 정보들 무료로 준다고? 너 이거 나중에 유료화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유료화 서비스를 하는지 몰라요. 예, 모릅니다. 일단 모르기도 하거냐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역시나 저는 고정 수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저는 유튜브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고정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우리 VIP 분들을 통해서 이미 고정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제가 여러분들께 돈을 더 추가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제 어플리케이션을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무료로. 왜 그런 거냐면 제 가장 큰 단점을 만회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성실함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전 스스로 알고 있고요. 저의 성실함이 부족하다는 걸 이 단점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리는 겁니다. 무료 급등 추천주 드리고요. 매일 아침에 반드시 1시간, 2시간 정리해야 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고요. 다양한 정보 자료들을 오늘 급등 종목들, 이슈와 종목들 그리고 다양한 자료집들을 만들어서 드려요. 라고 약속을 드림으로써 저 여러분 이거 그냥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료 하나씩 다 찾아보고 차트 하나라도 더 돌려보고 뉴스 하나라도 더 보고 해야 적을 수 있는 글들입니다. 이거 절대 대충 적을 수 있는 글들이 아닐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세요. 실제 시황글들이나 자료집들을 보시면 절대 대충 보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매일 성실하게 적어드린다고 약속드림으로써 저 스스로도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증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식시장에서요. 성실하지 못하면 절대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장의 흐름을 끌려다니는 사람들이고 이 시장의 흐름을 항상 조금이라도 빠르게 캐치하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돼요. 이런 성실함을 익히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심으로써 정보를 얻어가시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봐주심으로써 저의 단점을 메꿀 수 있을 만한 원동력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서로 윈윈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 상한가 랠리 요 유튜브 채널 봐주시고 혜택 이용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고 저 또한 많이 항상 발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 내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